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지.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 단열 외부 단열인 거지. 외부 단열 상태에서 봐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같은 양이 들어있으니까 얘 부피와 얘 부피도 같아야 된다는 거야. 온도와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부피가 같으면 어떻게, 동일한 양은 분자수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도 같아야 되겠어. 부피도 같아야 되는 거지. 이 상태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어. 이건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니은 말하는 거야. 니은. 그 다음 디귿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지. 자, 우리는 식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 A에만 열량이 공급된 거야. A에만 열량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급된 열량이 A에만 공급됐으면 A에 공급된 열량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얘는 열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야 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A라고 쓰겠습니다. A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문제는 A 입장에서는 내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요 피스톤을 이만큼 밀고 간 거지. 그러니까 일도 했어 안 했어? 일도 했지. 됐니? 그래서 내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나는 일도 한 거야. WA만큼의 뭣도 한 거야? 일을 한 거야. 내가 공급한 열로. 그리고 끝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B가 중요한 얘기인 거야. 그럼 B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B는 외부로부터 열 받아서 안 받아서? 안 받았지. 지금 단열 상태란 말이야. 왜? 이게 단열된 피스톤이니까 얘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선생님. 얘가 내부 에너지에서 여기가 따뜻하니까 일이 열 전달이 됐잖아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왜 안 통하는 거야? 그러면 A, B 사이의 막이 단열막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스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B가 받은 걸 내가 노란색으로 써보면 B가 받은 열량은 0이 되는 거야. 안 받았어, 열을. 그러면 얘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거지. 근데 이 내부 에너지를 내가 계산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몰라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B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얘가 있었는데 이 피스톤이 내 쪽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항상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누구 주어야? 그렇지.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주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체 주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일을 했다 그래야 돼? 일을 받았다 그래야 돼? 일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일을 받은 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을 받았다는 용어를 쓰면 플러스 W야 마이너스 W야? 그렇지.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W만큼의 일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값이 0이니까 내가 일을 마이너스 W만큼 받은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플러스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이게 플러스 표시하는 거야. 그래야 이 두 개를 더해서 합값이 얼마 나와야 되니까? 0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A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를 B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은 다 정리했는데 이거 해석하는 거야. 이제 식이 해석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이 A가 한 일과 B가 받은 일이 어때야 돼? 같아. 왜 같냐면 한 일은 한 일 W야. 한 일은 뭐가 돼야 돼?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 값이거든. 부피의 변화야. 그러면 이 피스톤이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이 두 놈의 압력이 같았으니까 여기에 멈췄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멈춘 이유도 얘는 순간적으로 압력이 커졌을 거야. 그럼 부피가 들어오면서 얘도 압력이 커졌을 거야 아마. 됐니? 얘가 밀고 얘는 줄어서 얘 압력이 커지든 어쨌든 간에 나의 압력은 어때야 돼? 얘네 둘은 여기서도 압력은 같아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에서도 AP 압력은 같고 나에서도 AP 압력이 같은 거야. 그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같다. 그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A는 얘가 밀고 갔으니까 이 V가 얼마가 돼야 돼? 또 V. 플러스 V라고 표현한 것 뿐이고 B는 지가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부피라고 써준 것 뿐이야. 근데 얘가 증가한 만큼 B는 감소했겠지.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호만 반대지 부피 변화량이 다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만 반대인 거지 이 부피 변화량이 같은 거야. 그 압력 갖고 부피 변화량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한 일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부호만 반대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WA가 한 일과 WB가 받은 일의 양은 같습니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부호는 네가 일을 했다 그러니까 플러스 쓰는 거고 얘는 부호를 마이너스 쓰는 것뿐인 거지.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니은에서는 봐. 나에서 두 기체에 의해서 알자 일이 한 일인가. 나니까 즉 여기서 한 일과 여기서 한 일의 알자 일은 뭐가 돼야 돼? 두 놈의 합일의 합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가 이 일과 이 일을 합치니까 알자 일의 한 일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자 일의 합일이 0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얘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A가 B의 한 일의 양은 이거잖아. A가 B의 한 일의 양은 그랬더니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냐고. 즉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얘 말하는 거야. 얘.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건 내가 알겠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은데 아까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얘가 0이니까 얘네 둘의 합이 0 되려면 얘하고 얘하고가 또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얘하고 누가 같아야 되겠어? B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럼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B랑 같고 그럼 다시 B의 내부 에너지가 B랑 같고 그럼 B는 A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대로 A가 B의 한 일이 이건데 얘는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이거고 그럼 얘네 둘의 양은 어떻더라? 같다라고 쓰여 있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뭐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었죠. 아까 왜 여기에 피스톤이 멈춰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두 새끼 압력이 같으니까 당연히 멈춰져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지. 엄청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표. 뭐 질문 있어? 19번? 똑같은 문제인데 얘도? 있어요? 19번 문제도 얘랑 지금 어때? 똑같은 형태의 문제야. 알겠어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 됐어요?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해요. 형태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형태가 문제를 봐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하고 17번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거 한번 풀고요. 오늘은 진도를 조금 나갈게요. 우리가 진도가 조금 늦어서 상지팀 역학적 에너지도 좀 하려면 우리가 오늘 조금만 나갈게요. 자, 합니다. 상기 역학적 에너지 처음부터 나가려면 꽤 어렵겠네. 시험 범위가 많겠네. 짜잔. 어디야? 이제 전자기역인데 여기는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건 없어. 그래서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원자야. 원자. 지금 얘는 뭐가 돼야 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지. 됐어? 우리 물리소년 선생님이 화학 안 가르쳤는데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넘어갈 예정이야. 원자가 발견되는 과정이지. 자, 오늘 수업의 집중적인 내용은 여기야. 전기력이야. 전기력.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시험 문제는 다 여기에 집중되는 거야. 물리 이 파트에서는 다 얘만 나온 거야. 전기력.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는 힘을 배워. 힘을 물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부 다 뭐야? 힘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힘을 지금까지 배웠던 거지. 일단원이 다 역학이 뭐야? 다 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고전 역학을 배우다가 어떻게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뭐야? 아인슈타인의 현대 물리학을 배우는 거지.
그 현대 물리학에서 어때? 그 힘이 어떻다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말에 의하면 상대적이더라라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힘이 됐어. 자, 전기력 할 거야. 간다. 하나 외우자. 자, 우리는 어떤 힘을 외울 거냐면 힘에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 만유인력이었어. 우리는 근데 이 만유인력을 만유인력이란 용어 대신 무슨力이라고 쓰지? 이걸 중력이라고 썼어. 이걸 중력이라고 썼어. 됐어요? 우린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지. 지금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지? 중력의 크기는 여기다 쓸게 밑에다. 만유인력 F는 상수 G가 있는 거야. 상수 G가 있고. 됐니? 그 다음에 만유인력은 그 물체 사이에 뭐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만유인력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일이야. 만유인력은 뭐의 비례였지? 질량의 비례였던 거야. 질량은. 그래서 질량의 비례인 거야. 가장 큰 게 이거야. 아, 만유인력 또는 중력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야.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질량에 비례. 아, 만유인력, 중력은 다른 말로 뭐야?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질량에. 알겠니? 그래서 만유인력의 이름이 뭐지?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가 인력이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지. 근데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오늘부터는 전기력인데 아주 중요한 거야. 오늘부터는 전기력이야. 전기력인데 전기력이 뭐야? 이제 전기력을 알아야 되겠지. 얘는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 전기력은 뭐야? 성진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상주 여기 지나갔지? 그치? 지나갔지? 근데 우리 똘똘이 소모프가 전기력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댓글을 안 하네? 전기력이 뭐야? 원고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온, 얘네도 이거 지나갔지? 전기력이 뭐야? 뭐라고? 전압? 그래. 전하에서 작용하는 비슷해. 뭐야? 이번에는 뭐냐면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뭘 띄어야 돼? 전하를 띈 거야. 전하를 띤. 됐니? 얘는 모든 물체에만 작용하지.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근데 전기력은 조건이 있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전하를 띤 물체야. 물체 사이의 힘이야.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인력만 있지. 얘는 인력만 있진 않아.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지. 이건 중학교 거니까. 그래서 전하를 쪘는데 전하의 종류가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청력. 전하의 종류가 다르면 인력.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갑니다. 그래서 얘도 전기력이니까 힘의 크기는 얼마야? F야. 자, 시작합니다. 얘는 중력 상수 G값이 있는데 얘는 전기력 상수가 있어. 그 전기력 상수 값이 얼마야? K야. 그리고 중력이 커요? 전기력이 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기력이 무조건 커. 무조건이란 말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 상수 있지? 중력 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가 그래 얘가. 오랜만에 써봐서 기억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1승 맞을 거야. 됐니? 근데 전기력 상수가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이야. 얘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건 이 값에다가 0.0000000000067을 곱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얘는 이 값이 나온 값에다 얼마야 돼? 10의 9승을 곱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크겠어? 전기력이 월등히 큰 거야, 중력에 비해서. 알겠니?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 공간에 사니까 우리는 중력을 받으니까 중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우리는 전기력 공간에서는 안 살거든.
이게 됐어요. 가자. 자, 공통점으로 뭐가 있어? 얘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러니까 중력과 전기력은 공통점으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지.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나오죠. 바로 뭐야? 얘는 상수가 컸는데 얘는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Q1, Q2. 얘는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중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가 차이점인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을 실제값을 구하는 문제는 없어. 실제값을. 거의 실제값을 구하는 문제는 성립하지 않아. 왜 그러겠어? 상수를 곱해야 실제값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9 곱하기 10에 9승을 곱해서 실제값이 얼마야?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을 보면 B를 구하는 거야. B를 구하는 문제만 성립이 가능한 거야. 몇 대 몇? 네가 받는 전기력과 네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몇 대 몇? 이렇게. 알겠니?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응용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 식은 이거 하나인데 됐어요? 식은 이거 하나야. 근데 지금 응용되는 편으로 넘어갈 거야. 다시 전기력 어떻게 한다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자, 식으로 갑니다. 이제 식은 써줬고 전기력 아주 중요한 거야. 전기력 엄청 중요한 거야. 전기력.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 자, 알았고. 자, 봐. 이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 낼 거 아니야?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거야. 봐봐. 첫 번째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인데 학교에서는 많이 출제해. 얘가 플러스 얼마일까? 그냥 2쿨롱짜리라고 할게. 플러스 2쿨롱. 자, 봐. 얘도 플러스 2쿨롱 하자. 됐어요? 그리고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R만큼 떨어져 있어. R만큼 떨어져 있어. 너무 재미가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일까? 마이너스 2쿨롱? 마이너스 6쿨롱 합시다. 너무 재미가 없잖아. 예, 됐어요? 자, 간다. 첫 번째. 전기력은 인력이야, 청력이야? 그것부터 찾는 거야. 전기력의 종류. 전기력의 종류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종류는 인력. 됐죠?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가 R이야. 전기력의 크기는 됐니? 잘 봐.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지? R 제곱분의 상수는 생략이야. 2 곱하기 6이 되겠지. 2 곱하기 6이다. 알겠니? 왜? 마이너스는 어때? 여기서 수학적 기호가 아니야. 뭐일 뿐이야? 플러스 전하냐 마이너스 전할 때는 거지. 2, 6, 1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현재 얘가 전기력이 F라고 정의를 내는 거야. B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출발하는 거야. 거리가 2배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거리가 2배가 되면. 너무나 쉬운 거지. 거리가 2배 되면 여기 있던 애가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2쿨롱. 그럼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어디가 돼야 돼? 조금 더 가면 되겠지. 거리가 2R로 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가 2R이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조심해야지. 거리가 2배가 되면 이 거리가 얼마야? 이만큼 가서 얼마가 된다고? 2R이 된 거야, 거리. 그러니까 2R에 제곱돼야 되겠지. 그 얼마가 돼야 돼? 4R 제곱분의 2 곱하기 6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힘이 F가 되면 얘가 거리가 2배가 되면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 F가 돼야 돼. 됐어요? 이 힘이 그래서 얼마가 되겠구나? 4분의 1 F가 되는 거지. 하나만 더 할게. 자, 거리가 3배 되면 이건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거리가 3배 되면 하지 말자. 얼마가 돼야 돼? 3R의 제곱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9R 제곱이 돼야 되겠지. 9R 제곱분의 2 곱하기 6은 변할 리가 없으니까. 요게 지금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R 제곱분의 2 곱하기 6이 F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분모에 9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9분의 1F. 가장 기본형인 거야. 2개짜리. 알겠니? 2개짜리야. 근데 이제 2개짜리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간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시험에 많이 나와. 엄청 나와. 엄청 나와.
자, 현재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인력으로 F의 힘의 크기가 단다. 자, 암기해야 돼. 붙여. 이게 제일 어렵다, 애들이. 붙여. 접촉. 얘하고 접촉. 접촉. 됐니?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러면 전하가 다른 두 개의 대전체를 접촉하는 거야. 그럼 접촉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될까? 두 개 접촉되면 전하는 합쳐져. 합쳐준다고. 됐니? 합쳐줘. 얘 플러스 2지. 얘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얘 합쳐지면 두 새끼 합쳐지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쿨롱이 돼야 되겠지.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6. 합쳐지는 거야. 그럼 플러스 4가 되지. 여기서 안 끝났어. 합쳤다가 뭐해? 띄어서 어디까지 가? 원래 위치까지 갖다 놓자라는 거야. 원래 위치까지 갖다 놔. 띄어서 원래 위치까지 갖다 놔. 여기까지 갖다 놨을 때 전기력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요게 학교생들이 제일 많이 내는 문제야. 붙였다 띄어서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원래 위치까지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표 어떻게 되겠어? 자 봐. 붙이니까 전하량이 합쳐져서 마이너스 4쿨롱이 된다까지는 아까 했지? 근데 띄면 그 전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똑같이 날아가는 거야. 아주 똑같이 공평해. 그래서 아주 똑같이 나눠가서 얼마가 돼? 너 마이너스 2, 너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 아까 전하의 종류가 인력으로 F라 그랬었지. 근데 이번엔 전하의 종류가 어떻게 돼야 돼? 전하의 종류가 어떻게 돼야 돼? 전하의 종류가 같지? 그럼 무슨 역이 돼야 되는 거야? 청력으로 바뀐 거야. 아, 전하의 종류가 바뀌는 거야. 청력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F였지. 잘 봐. 아까 이 F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물체 2 곱하기 얼마야? 6. 전하의 종류는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이게 F인데 현재 얘는 F'은 얼마야 돼? 거리는 그대로인데 곱하기가 얼마 돼야 돼? 2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지. 2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거리는 똑같으니까 됐는데 얘는 얼마가 돼야 돼? R 제곱분의 12가 F에 해당하는 거지. 얘는 2는 4네. R 제곱분의 4네. 그럼 12가 F면 4는 얼마가 돼야 돼? 12분의 4가 돼야 되겠지. 12분의 4는 3분의 1이네. 아, 그러면 이때 F' 값은 얼마가 돼야 돼? 아, 네가 아까 F였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F의 크기로 바뀐 거지. 뭐가 바뀌었어? 힘의 종류 바뀌었고 힘의 크기도 바뀝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야? 아까 얘네들을 붙였지. 얘네들이 접촉되면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접촉되면 전하의 종류가 돼야 돼? 합쳐지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 합치니까 얼마? 마이너스 4. 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야 돼? 그렇지. 같은 양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전기력에서도 거의 다 하는 거야. 문제가 쉬운 거야. 알겠니? 굉장히 쉽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잠깐만 봐. 여기 있는 거야. 잘 봐. 이제 연습하려고 그래. 너희들 처음 배우는 거라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 전하 Q가 플러스로 동일한 전하입니다. R만큼 떨어졌어요. 얘는 전기력이 F입니다. 그림과 같이 3분의 1. 얘는 문제가 쉽죠. 접촉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거리가 줄어든 것뿐이죠.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겁나 커졌겠죠. 잘 봐. 이때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상수 생략 R제곱 Q 곱하기 Q 라지 Q 곱하기 라지 Q가 돼야 되겠죠. 이때 힘을 얼마라고 쓴다고? F라고 쓴다고. 근데 거리가 얼마나 줄어들었어? 3분의 1 F로 줄어들었죠. 3분의 R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R의 제곱분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3분의 R의 제곱을 털어내니까 얼마가 돼야 돼? 9분의 R 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뭐가 바뀌지 않았어? 전하량은 안 바뀌었죠.
Q 대문자 Q 안 바뀌었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분모 분자가 되니까 분자가 몇 배 되는 거야? 9배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R 제곱분의 얼마가 돼야 돼? 9가 여기 와서 붙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F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9F가 돼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내 말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전기력을 설명하는 거야. 전기력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자, 간다. 어디서 붙였다 띄운 게? 요 뒤인가? 요 밑에 있어. 쏘리. 내 책을 안 갖고 와서. 여기 있네. 얘야. 이렇게. 잘 봐.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는 경우가 이런 거지. 자, 지금 이 문제 내가 풀게. 봐봐. 얘는 이제 거리도 바꾼다. 치사하지? 봐봐. 플러스 3 마이너스 Q로 크기가 같은 두 도체를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야? F래.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이 F라는 건 얼마가 돼야 돼? R 제곱분의 3 곱하기 1이 돼야 되겠지? 3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는 전하의 종류를 결정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인력.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라고? F. 이때 힘의 종류는 인력이고 힘의 크기값은 F래. 자, 간다. 접촉. 아주 중요하지. 접촉됐어. 그리고 띄었어. 그러면 3 플러스와 마이너스 1을 접촉시켰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1 어떻게 된다고? 합쳐지는 거지. 그럼 얘네들 합치면 얼마? 플러스 2.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떨어질 때. 그렇지. 똑같이 날아가는 거야. 아주 공평해. 똑같이. 그 얼마로 나눠지면 돼? 그래. 1씩 나눠지면 되겠지. 자, 거리를 가는데 거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거리가 바뀌었어. 얼마로 바뀌었어? 거리가 2R만큼으로 떨어져 버렸어. 아까는 R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Q. 여기서 플러스 Q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F라면 얘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얘는 얼마예요? 얘는 거리 제곱에 얼마야? 4R제곱에 됐니? 얼마야? 1 곱하기 1이 돼야 되겠죠? 1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라면 F라면 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얘는 얼마야 그러면? 4로 합치면 되겠지. 어이구. 그럼 얘가 4, 3, 10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12가 F니까 4분의 1은 얼마가 돼야 돼? 12분의 1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F라면 얘는 12분의 1F가 되고 하나 안 썼네. 이때 얘가 인력이라면 여기서 뭘 써야 되겠어? 청력이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청력이요.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거다 현재야. 붙였다 띄었어. 자, 두 가지만 외우면 되지. 붙여. 그럼 어떻게 돼? 전화량은 합쳐진다. 떨어져. 똑같이 날아간다. 알겠니? 공평하지. 재벌. 이거 공평하지? 알겠어? 우리도 공평하게 네 돈 같이 쓰자. 알겠어? 이리 와서 한번 안아줄게. 그럼 붙였다 띄면 재벌 나랑 같이 쓰는 거야? 알겠어? 안 되겠냐? 이따 내가 한번 꼭 안아줄게. 이거 네 거 같이 쓰자. 됐어요? 재벌. 자, 이제 두 번째 형태로 갑니다. 두 번째 형태. 그러니까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빡세. 여기는. 근데 문제가 빡세면 뭐 요령이 있겠지. 그래, 요령이 있는 거야. 여기서 할까?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되게 어려워. 우리 책에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서 할 건데. 자, 봐. 이제 좀 빡세졌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뭐야? 그치, 3개야. 어려운 건 없는데 귀찮아졌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봅니다. 이제는 좀 귀찮아졌어. 왜 귀찮아졌는지 봐. 내용은, 전기력은 내용이 없어. 근데 문제가 빡센 이유는 봐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조나량에 비례해. 이게 뭐 어려워? 됐니? 이게 뭐 어려워? 근데 문제는 여기가 빡센 건 3개야. 3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할게. 봐봐. 이 A는 누구로부터? B로부터도 힘을 받고 누구한테도 받는가 힘을? 그렇지. C로부터도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단원에 저 옛날에 배웠다. 외력이 몇 개야 지금?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그 애가 외력이 2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모든 외력의 합으로 계산해서 알짜 힘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귀찮은 거야. 그래서 봐라. 그림은 전하량이 플러스 Q 플러스 2Q 마이너스 Q로 크기가 동일한 세 금속 ABC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봐봐. 이 문제는 이제 한 문제씩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봐라. B가 A로부터 받는 전기로. 이건 너무 쉽잖아. B가 A로부터 받는 건 난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봐. B가 A로부터 받는데 플러스야. 그러니까 무슨 력? 청력. 플러스는 청력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아, 이쪽으로 무슨 힘이 받는구나 라는 거야. FB 이렇게 쓰는 거야. FA.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B가 A로부터 받는 힘. 근데 봐라. 얘는 B라 C로부터 무슨 력 받아야 돼? 얘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력? 그렇지. 인력을 받겠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또 다시 뭣도 받아? FC도 받는 거야. 이렇게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됐니? 산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표시만 하면 틀릴 게 별로 없어. 자, A는 B로부터 무슨 력 받아야 돼? 어유, 청력.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야 돼? FB로부터 청력. 자, 봐. FC로부터 A는 무슨 력 받아야 돼? 인력. 예, 마이너스. 예, 플러스 인력.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뭘 받아야 돼? FC라고 받아야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이 힘은 알짜 힘이 얼마나 해야 돼? FA로부터 FC 값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2개의 힘이 빼줘야 돼. 자, 이 힘 갑니다. 이 힘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힘은 자, 봐. 이 힘은 C지. 누구한테 힘 받아야 돼? A로부터 받았고 B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마이너스인데 니네 둘 다 뭐야? 플러스지.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무슨 역을 받아야 돼? FA부터 할까요? A로부터 인력, FB로부터 인력.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간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일단 요 문제 답 따라 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B가 A로부터 받는 건 요 노란색의 힘을 말하는구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네요.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그 요거잖아. C가 A로부터 받는 건. 됐어요? 무슨 방향이야? 마이너스 X 방향이군요. 자, 간다 이제. 요거 봐.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A가 받는 전기력이래. 그럼 여기서 만나는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뭐야? 그렇죠. A는 2개를 받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럼 이 두 힘의 알짜 힘을 구하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두 힘의 알짜 힘은 누가 더 커야 돼? 안 봐도 누가 더 커? B가 더 커. 왜 B가 더 클까요? 암산해봐. 왜 B가 더 커? 자, 봐. 이 C는 A가 C로부터 받는 힘이니까 이 거리가 만약에 하나가 R이라면 2R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B로부터 얼만큼 힘을 받아? R만큼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거리가 R만큼. 근데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거리가 2배나 멀어 얘가. 그러니까 전기력은 거리 때문에 4분의 1 돼야 되겠지. 근데 얘한테 받는 전하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Q인데 얘는 B로부터 받는 힘이 2Q야. 그러니까 이 힘은 거리도 짧고 전하량도 커. 그러니까 누구께 더 크겠어? B께 더 크겠지. 그러니까 안 계산해봐도 어때? 저쪽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방향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봐. A, B, C 중 받는 알짜 힘이 제일 큰 건 누구야?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면 한참 걸리겠지. 근데 알짜 힘이 큰 건 누구가 돼야 돼? 알짜 힘이 큰 건. 내가 방향 다 표시해놨으니까. 누가 제일 커야 돼? 알짜 힘이 제일 큰 건. 봐봐. 일단 얘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돼. 근데 얘는 힘에서 힘을 합쳐야 되고 이 힘도 힘에서 합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짜 힘은 뭐야? B하고 C가 알짜 힘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보다 클 거야 무조건.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B가 커, C가 커. B가 더 클 거야. 계산 안 해봐도. 왜 그런지 봐. 얘네들이 받는, 잘 봐. FA하고 요 FA. 잘 봐. 얘는 얘는 얘로부터 힘 받고 얘로부터 힘 받지.
가까운 놈 두 새끼가 나를 미는 거야. 근데 얘는 이 두 개의 힘이 이 방향인데 하나는 가까이서 당기는데 하나가 멀리서 당겨. 그러니까 얘는 A로부터 받는 이 힘이 매우 어떨 거야? 작을 걸로 예측이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얘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얘 작용하는 알짜 힘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커. 내 말 이해됐어? 이거 계산해봐. 안 해. 계산하면 뭐야? 이거 계속 몇 번을 해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봐도 암산으로 뭐는 가능하겠다는 거야. 대소비교는 돼야 되겠지. 내 말 이해됐니?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하나 안 한 게 하나 있네. 얘네들 관계에서. 앞에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 여기 오니까. 자, 봐. 무슨 얘기냐면 B가 C를 땡겨. 그러면 이거 B가 C를 땡기는 거지. B가 C를 땡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FB를 써놨었어. 이렇게. 근데 C가 뭘 땡겨? B를 땡기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B가 C를 땡기니까 FC라고 쓰면 되겠지. C가 땡기는 거니까. 그러면 봐라. 요 힘의 크기 말하는 거야. 아, B가 C를 땡긴다. C가 B를 땡긴다.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같고 방향은 반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기력도 무조건 뭐가 성립돼야 돼? 작용, 반작용 성립돼야지. 전기력도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세 개의 힘의 크기는 같고 서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력은 이렇게 푸는데 자, 봐. 이제 문제로 갈 건데 어려워. 뭐가 어렵냐 보자. 아이고. 얘처럼 그지? 됐어요. 2번하고 3번 답 따라 보실래요? 산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한번 하자. 빨리 답 따라봐. 2번하고 3번만. 그리고 바로 계산 문제 계속 이어갈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렵진 않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형태 문제지. 그 대송은 어디까지래요? 상대성 이론까지래요? 우리 대송 일찍 끝나는데 시험 보니까? 됐어요? 산수 나오냐? 안 나왔어? 제발 얼마나 써? 응? 7F가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7F 나와? 그 다음에 3번은 제발 얼마나 써? 안 했어? 이거 빨리 해버리지 왜? 산수가 많죠? 근데 뭐 두 개 알짜힘을 구해야 되니까 구하는 할 줄 알면 돼. 구할 수만 있으면 알겠어요. 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지.
계산돼? 오래 걸려. 답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16대 9로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답이? 16대 9가 나와야 돼. 16대 9 나와? 이건 어떤 원리가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 그냥 한번 산수 한번 해보세요 정도야. 뭐 이런 것. 알짜임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155페이지 봐봐. 이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매우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엄청 정답률이 떨어져. 계산 문제는 조금 뭐만 주면 돼. 그지? 시간만 좀 주면 되겠지? 여기서 뭐 대단한 수학적인 게 없지. 거리가 몇 배 떨어져 있어?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근데 뭐에 비례? 전화량은 비례. 뭐 요 정도지. 근데 봐라. 여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얘야, 얘. 이 문제. 바로 뭐야? 자, 간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 뭐야? 니은이야, 니은. 엄청난 거야. 그림은 X축상에서 원점에서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점전화가 고정되어 있대. 아, 너 고정이야? 너 고정돼 있대. 그 다음에 점전화 B를 B를 X축상에서 A로부터 B만큼 떨어진 곳에 놓았더니 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인대. 얘가 이렇게 움직인대. 그런데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 플러스인데 얘가 얘로부터 힘받아 움직이겠지. 그럼 당연히 너는 무슨 전화야? 플러스 전화겠지. 움직이는데 이 바깥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였으려면 니네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이 무슨力이니까 그래? 청력이니까 그랬겠지. 이해됐어요? 이게 청력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거리가 2D만큼 3D만큼 떨어진 만큼을 쭉 가고 있겠지. 그래서 뭐 답은 얘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얘 때문인 거야. 얘 때문인 거야. 됐어? 우리 소진이 뭐 워낙 물리 소녀니까. 보자마자 이 문제는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됐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제발 이 문장은 보자마자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재벌이 이렇단 말이야. 알겠니?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 태도. 알겠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F는 MA에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하려면 이 값이 뭐 하는 거야? 일정한 게 등가속도야. 얘가 일정한 게 등가속도지.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게 등가속도야.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 힘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가 뭐라 그랬지? 제발 얘가 뭐라 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이 가지. 그럼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 일정할 수 있나 없나? 없지. 왜 없는 거야? 지금 전기력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상수가 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 어차피 전하량은 안 바뀌겠지. 뭐 쟤네들의 전하량이 바뀌겠냐? 전하량은 안 바뀌는데 거리가 멀어지지. 알겠니?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서 받는 힘, 여기서 받는 힘. 거리가 2배 멀어졌네? 4분의 1 F. 거리가 3배 멀어졌네? 9분의 1 F. 힘이 굉장히 어때야 돼? 작아지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안 되겠죠? 잘 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 당한다? 여기까지 알면 됐어. 두 번째, 얘는 B에서 PQ를 지나가면서 속도는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속도는 감소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번엔. 표. 얘가 D에서,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D에서 P점을 지나서 Q점까지 가면서 속도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속도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현지야, 내가 기회를 줄게. 우리 현지가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현지야, 너네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현지야, 속도가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그렇지, 빨라지겠지. 이거 현재 다 한단 말이야.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속도 왜 빨라져야 돼? 이게 시험에서 이렇게 응용돼서 나와서 전부 다 틀려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됐어? 우리 물리소녀 왜 고민해? 속도 빨라져, 느려져? 엄청나게 속도는 빨라지지. 잘 봐. 이걸 속도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보면 금방 알아. 속도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보면. 얘는 F가 줄어드는 거지. F는 MA에서. 됐니?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 제발? 거리가 커지니까 힘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힘이 작아질 뿐이야. 힘이 작아지면 질량은 그대로지. 그러니까 뭐가 작아질 뿐이야? 가속도가 작아질 뿐이지. 그러면 그 가속도가 작아진 뿐이지. 이 가속도가 작아진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아지게 기울기는 작아질지 몰라도 어때? 속도는 어때야 돼? 빨라지는 거야, 속도는. 점점점 멀리 갈수록 더 이상 속도의 증가량이 커지지 않는 거지. 계속. 어쨌든 간에 속도는 계속 빨라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문장을 얼마든지 바꿔서 시험에 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많이 나와. 알겠니? 그래서 얘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감소하는 거야. F가 감소하는 거야. 힘이 감소하니까 뭐가 감소하는 거야? 가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가속도가 감소해도 속도는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현지에 갔어? 오케이. 나머지 문장은 뭐 디귿이라는 문장은 계산 문제지.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P에서와 Q에서의 몇 배 뭐 이런 거 찾으면 되겠지. 됐어요? 아주 쉽죠? 그냥 여기 있을 때는 F라고 하면 이 거리가 2배 멀어졌으니까 4분의 1F가 돼야 되겠죠? 거리가 3배 멀어졌으니까 얘는 얼마야? 9분의 1F가 돼야 되겠죠? 뭐 이런.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P점에서가 Q점에서 1.5배라고? 얘네들 사이는 1.5배 차이가 나진 않겠네요. 됐어요? 계산하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우리 저기 식당? 식당으로 식사로 오셨는데 소리를 저렇게 지르는 거야? 맛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맛있지? 요즘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맛있어. 알겠니? 오늘 줄 섰어? 줄 서서 먹어. 오늘 줄 안 섰어? 그래?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줄 서서 먹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학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어디냐고 자꾸 물어봐서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 주기가 뭐 애매모호해. 이 동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무실동이요. 어디요? 이거 무실동 어디인데 뭐 특별한 게 없어. 혹시 청담 칼국수 아세요? 그랬더니 다 알아. 청담 칼국수 옆집입니다. 그럼 네 하고 청담 칼국수가 그렇게 유명했어 언제? 유명하더라고. 되게 많이 안 먹어봤어? 먹어봤지? 언니 먹어봤어? 자주 먹어봤지? 맛있어. 맛이 있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청담 칼국수가 유명한 집입니다. 나머지 계산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만 알면 문제 몇 개만 풀면 이런 형태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단다. 다른 형태의 문제가.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계산 문제인데 어떻게든 간에 선생님들이 옮길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그랬지요. 요번 주 시험 범위가 다 끝날 수 있다고. 물론 이제 다 끝나. 됐죠? 1시간 만에 다 끝난다니까? 됐지? 현지야? 하루 갈 거야. 하루 갈게. 됐어? 하면 되잖아, 왜? 반도체까지. 오늘 다 해. 자, 봐라. 내가 얘를 1분 안에 끝날 거야. 알겠지? 왜 그래? 지금 뭐 원자 배우지? 근데 이 원자 스펙트럼 종류 언제 배웠어? 그치, 우리 화학원에서. 겁나 하지? 소진도 하지? 많이 모르는 얘기에 화학원에서 이 강의 해놓은 거 있어. 영상 보내줄 테니까.
됐어요? 자, 봐. 화학원에서 뭐야? 엄청나게 하지?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지. 이 방출 스펙트럼은 왜 생긴 거야? 보호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지.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려면,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껍질이 있어야 되겠지. 그 껍질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보호야.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잖아. 그래서 화학하고 생물이 동일한, 화학하고 생물이? 화학하고 물리가 이 파트가 너무너무 동일한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이거 알아? 알지? 아, 우리 뭐 조진이가 그지? 이렇게 우리 조진이가 이걸 모를 리 없지. 됐어요? 그래서 보호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 핵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여기 있는 거야. 전자. 화학하고 물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물리는 저 전자가 존재하는 뭐에 관련 있는 거야? 힘. 그렇지. 그 힘에 집중을 하는 거고, 화학은 뭐에 집중하는 거야? 전자 어디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화학적 성질이 중요해. 그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해? 원자과 전자. 전자가 중요한 거야. 전자가. 알겠니?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전자가 중요한 거고, 물리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전자가 받는 힘이 뭐야? 이게 중요한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떤 친구한테 질문했는데, 카우스는 화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지. 근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지. 어떤 애가 그러더라. 카우스 어떻게 화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쳐? 화학하고 물리는 뭐야? 거의 다 똑같은 학문이야.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하니까 이 바닥에서 어때야 돼? 서로 다르게 보이지.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얘네들이 어때야 돼? 계속 겹쳐. 여기 대학 가면 어떻게 돼?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거의 90% 이상이 겹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역학 파트만 좀 덜 겹치고 아무튼 간다. 화학 시간에 배운 거야. 자, 간다. 얘는 이 아래로 가고, 설명 안 해도 되지. 됐어요? 해? 하지 말자. 됐어요? 에너지 준위 누가 높아야 돼? 첫 번째 껍질에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얘지 지금. 얘네.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왔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됐니?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에너지를 뭐 해야 되겠어? 흡수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로 얘기를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물리에서. 이게 우리가 화학에서 한 거잖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무한대 껍질. 그래서 여기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어때? 제일 낮아. 그래서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K로 할까? 마이너스 K야. 화학에서 숫자는 마이너스 1312를 넣어. 근데 그 1312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K로 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 있을 때 에너지 값을 얼마로 넣어? 0으로 넣는 거야. 알겠니? 근데 화학에서는 얘네들을 에너지로 보니까 킬로줄을 쓰는 거야. 킬로줄 또는 줄을 쓰지, 단위가. 에너지로 보니까. 알겠니? 근데 아까 윤표가 물어봤듯이 물리학에서는 요 밑에가 얼마야?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갈 때 뭐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전압이 필요한 거야. 전압. 그래서 물리에서는 2볼트라 그래. 2볼트. 전압. 볼트가 전압이야. 전압. 근데 E가 뭐가 돼야 돼? 전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뭐라 읽어? 전자볼트라고 읽는 거야. 전자볼트. 똑같은 거야. 다만 단위가 다른 거지. 단위가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화학과 물리가 이쪽 파트가 동일하단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용어를 여기서 쓰려고 했는데 여기서 안 나오고 밑에 있으니까 갔다 오자. 아까 윤표가 말한 거야. 내가 그냥 넘어왔는데 윤표가 말한 대로 속박된 전자는 뭐냐라는 거지. 됐어요? 봐. 우리 방금 전기력을 배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가 안 되고 돌아다닐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이 핵 속에 있는 핵 전하량이 이 마이너스의 전자를 잡아 당기겠지. 됐어요? 그럼 얘가 얘를 잡아 당기는 게 무슨力이야? 전기력이지. 근데 봐. 이 전기력이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이 전기력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 K값이 있단 말이야.
즉, 이 전기력의 크기가 이 운동 에너지 크기보다 어때야 돼? 더 커. 그러니까 얘가 외부로 나갈 수가 없겠지. 그런 전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속박된 전자라고 하는 거야. 속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속박이라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이 전자의 자체 운동 에너지보단 핵과 전자 사이에서 무슨 lực 더 큰 거야? 전기력이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자핵과 중력도 작용하지만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얘하고 얘 사이에 뭣도 작용하는가? 얘도 질량을 갖는 입자야. 얘도 질량을 갖는 입자지. 그럼 질량을 갖는 입자는 서로 뭐 있어? 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지. 하지만 이 질량이 어때? 무한히 작아버리겠지. 그러니까 질량도 작용해. 즉 중력도 작용하지만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써 있는 거고. 내 말 이해 갔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야.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다. 우리 지구도 누구에 속박되어 있어? 그렇지. 태양에 무슨力에 속박되는 거야? 인력에 속박되는 거지. 알겠니? 만약에 태양의 인력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서 우리 지구는? 그렇지. 태양의 원운동을 안 하겠지. 뭐 하겠어? 어디론가 그냥 떠돌이로 날아가겠지. 알겠니? 그래서 우주에서 떠돌아서 다니는 애들은 어떠한 힘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거지. 우리가 봤을 때 누구도 있어? 달. 달도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그 인력에 뭐 되어 있어야 돼? 속박되어 있는 거지. 알겠어요? 속박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있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너희도 부모라는 어떠한 그 가정의 형태에 뭐 되어 있어야 돼? 가장 작은 사이즈에 속박되어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오면 어디에? 대한민국은 국가에 속박되어 있는 거지. 너희들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이라는 어떠한 하나의 국가에 뭐가 돼 있어? 보호를 받고 있는 거라고. 알겠니?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그 속박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해외 형편이 어려워서 안 가봤겠지만 가봐. 알겠니? 가보면 어때?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어때? 엄청난 힘을 가져. 알겠니? 그 국력이지. 미국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지. 미국 애들이 다른 여행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메리칸. 알겠니? 그러면 어때? 거기서 함부로 대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 국가에서. 그 국가의 위상이. 왜? 내가 잘못해서 그 국가가 미국인을 해쳤다가는 엄청난 고복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센 거야.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새끼들 있지.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 멋대로 막 행동하고 경찰서에 잡혀가서도 나 미국인이야. 함부로 건들지 마. 그러니까 그 바탕이 깔려 있는 거야.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또 아프리카 같은 데나 조금 힘이 없는 국가에서는 미국은 손도 못 대요. 이렇게 뭐 체포 잘못했다든가 그러버리면, 그죠? 속박이라는 의미는 그런 데 쓰이는 거라고. 됐어요? 뭔 얘기하는 거야? 바쁜데.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한 번만 풀면 너희들이 뭐 이렇게 내 도움이 그닥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서둘러 가야 돼서 조금만 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호의 원자 모양이야. 요거 잠깐만 얘기할까요? 알아? 됐어요? 알죠? 여기서 봐. 응? 수소 원자의 에너지주와 선스펙트럼이겠죠? 똑같은 얘기지.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얘가 얼마야? 1312kJ/몰인데 얘는 얼마야? 13.6 전자볼트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저 숫자는 뭐야? 마이너스 K로 바꿔서 써도 똑같단 말이겠지. 여기도 똑같네? 그럼 1번 껍질까지 전자가 내려왔을 때 뭘 방출하지? 자외선을 방출하지. 화학에서도 1번 껍질까지 내려왔을 때 자외선을 방출. 똑같은 거지. 얘를 뭐라 그래?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러고. 2번 껍질로 왔을 때 발모 계열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껍질 왔을 때 화션 계열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껍질까지 왔을 때 뭘 방출하지? 적외선을 방출하는 내용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이 크게 강의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문제는 풀어야 돼. 내가 시험 범위에서 월요일 날 아마 선생님이 너희들 프린트 나갈 것 같은데 시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대성 거기까지고 상주는 역학적으로는 유하고 그거 빼고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일이 많네. 자, 잠깐만. 화학을 소진이가 선생님한테 안 배워서 너희들은 선생님한테 화학을 다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됐니? 다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소진이가 화학을 안 해서 알고 있는 거지? 잘 봐, 소진. 이 문제 하나만 풀면 다 알아. 자, 보자. 야,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가장 긴 빨간색부터 차례대로 4개를 나타낸 거야. 잘 봐. 가시광선이 나왔지.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이지.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건 어떻게 돼?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한 거지. 됐어요? 두 번째,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졌는데 얘가 가시광선이야. 그럼 가시광선이 방출하려면 무슨 계열해야 돼? 1번까지 오면 1번까지 오면 자외선이 방출돼야 돼. 에너지가 커서 에너지는 잘 봐. 람다분의 HC야. 참 이것도 하자. 화학하고 다른 게 있다면 화학은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만 설명을 해. 근데 여기 봐야 돼. 여기서 물리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저 4단원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쓰이는 거야. 됐니? 요거 요렇게. 됐니? 요걸 파장이라 그러고 요걸 파장분의 이걸 뭐라 그래? 광속C라 그러지. 됐니? 그러면 파장분의 광속이 뭐지? 진동수야. 진동수. 알겠니? 이게 설명은 안 되어 있어. 이게 진동수야.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이 식이 바뀌기도 해. 이렇게. 그래서 HF로 바뀌기도 하는 거야. HF로 바뀌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B는 파장과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지. 근데 에너지 B는 뭐하고? 진동수하고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진동수로 나오는 건 그냥 에너지 B 구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물리에서는 진동수 B를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에너지 B를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알아. 알겠니? 얼마 돼?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분의 1K, 마이너스 9분의 1K, 마이너스 16분의 1K 각 단위 껍질마다. 알겠니? 그러면 뭐에서 뭐 빼면 돼? 에너지 차이는. 근데 잠깐 빼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뭘로 내버려? 진동수 B는 몇 대면. 그럼 애들 갑자기 벙찌지. 왜 벙쪄? 진동수 B가 뭐야? 에너지 B야. 알겠니? 그래서 에너지 B하고 진동수 B는 같은 거야. 파장비는 반비례하고. 근데 얘는 가시광선이 방출된 거야. 그럼 가시광선 방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몇 번째 껍질로 와야 돼? 두 번째 껍질로 온 거야. 알겠니? 그래서 두 번째 껍질. 도착점은 무조건 2번 껍질이어야 돼. 근데 두 번째 껍질인데 잘 봐야지. 얘가 방출된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지. 여기서 여기네. 빨간색이 가시광선 중에 가장 길어. 보라색이 가장 짧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기니까 방출된 에너지가 가장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길어. 얘가 제일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2번 껍질로 온 것 중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돼. 어디서 온 새끼야? 3번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전자는 어디서 온 거야? 3번에서 2번으로 온 거야. 이렇게 온 거지. 3번. 됐니? 근데 여기서 뭐라 됐냐면 차례대로 4개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로 온 것 중에서 두 번째로 파장이 긴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파장이 긴다는 건 두 번째로 온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가 작아야 되겠지. 어디서 와야 돼? 얘는 3번, 4번에서 왔겠지. 됐니? 얘는 어디서 왔겠어? 세 번째로 에너지가 작은 거지. 파장은 긴 거고. 어떻게 돼? 5번에서 2번 온 거지. 쟤는 6번에서 2번으로 왔겠지. 알겠어요? 화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됐니? 자, 갑니다. 아하. 이제 화학과 물리의 차이점을 보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화학과 물리의 가장 큰 차이점. 화학과 물리의 차이점 갑니다. 화학과 물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이거지. 없네.
자, 여기가 이제 화학과 물리의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야. 여기는 화학과 물리하고 완전 다른 내용이야. 알겠니? 그래서 몇 개 문제를 풀고요. 저 화학과 물리의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보자. 보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장 쉬운 문제지. 이것도 뭐 너무 쉬워서. 자, 그림 가는 광자의 광자. 광자 에너지가 10.2 전자볼트의 빛이 수소 원자에 입사하는 과정이고 나는 광자 에너지가 5.6 빛이 수소 원자에 입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뭔 말이야 지금? 이 빛이 얘한테 쬐진 거지. 됐니? 그리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전자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전자 볼트를 갖고 있고 얘가 이때 갖는 에너지가 13.6이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얘가 갖는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4 전자 볼트라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는 전자는 양자수는 1인 바닥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전자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라. 얘하고 얘 차이. 어이구 꽤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부터 하자. 5.6 전자볼트를 가하면 5.6 전자볼트를 가하면 저 전자는 무슨 껍질이야? 1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오겠냐 안 오겠냐? 올 수 있어 없어? 얘 말이야. 아 나하고 얘하고 차이가 얼마가 돼야 돼? 나하고 얘하고 차이가 빼면 얼마야? 10.2 정도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전자로 옮기려면 최소한 얼마의 전자의 에너지는 들어와 줘야 돼? 10.2는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알겠니? 근데 얼마 쐈어? 10.2의 절반 정도 되는 값을 쐈다. 그지? 절반 좀 넘나? 아무튼 이 정도 쐈지. 그럼 이 전자 여기서 이리 오겠냐 안 오겠냐? 이거 전이라 그래. 전자가 이동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얘 13.6 얘 10.4 요거서 요거 빼니까 10.2 근데 내가 10.2 줘야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5.6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전자는 전이 될 리도 없지. 택도 없지. 택도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얘 내용이 다르지. 얘는 지금 방금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지금 얘가 여기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4 그럼 이 차이가 얼마가 돼야 돼? 10.2가 될 거 아니야. 10.2가. 근데 나한테 얼마 에너지 줬어? 딱 10.2 줬네. 그럼 이 전자 여기까지 딱 올라갈 거 아니냐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지금 문제는. 됐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는 전자가 전이 됩니다. 가에서는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 됩니다. 됐어요? 봐봐. 나에서는 전자의 전자가 나에서는 전자 에너지가 마이너스 8V 궤도로 전이한다. 봐봐. 이것도 화학에 나오는 거지. 전자는 이 껍데기 아니면 이 껍데기에 있는 거지. 이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에 어디 전자가 있을 수 없어. 입사한 빛의 진동수야. 이번엔 입사한 빛의 진동수다. 이번에는 요 입사한 빛의 진동수야. 요 입사한 빛의 진동수. 진동수 물어봤지? 근데 빛 에너지는 저거 빛의 에너지가 뭐분의 뭐가 돼야 돼? 람다분의 h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파장은 누가 더 크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건 기본 암기사항이야. 빛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빛이 무섭지? 엄청 무서운 거 하지 우리. 뭐가 무서워? 자외선. 자외선보다 더 무서운 거 뭐 있어? 방사선. 왜 방사선 무서워? 자외선 무서워?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다고. 알겠니? 파장이 짧으니까 겁나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강한 에너지를 받은 거야. 선생님 얼마 전에 저기 야외 또 공치로 딱 갔다 왔지.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지? 뭐 얘기했어? 선생님 속살은 배고 같다고. 하얗게 이를 말할 수 없어. 내가 벗으면 하얘. 비울었어? 한번 벗어? 이것들이 안 믿는 표정이네. 한번 벗어볼까 내가?
근데 선생님이 겉에 보이는 가마잡잡한 게 뭐 때문인 거야? 선생님의 취미가 골퍼야.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골퍼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좌회선을 많이 째잖아. 피부가 그래서 거무튀튀한 거야. 알겠니? 원래는 배곡인데. 그런 거 왜 그런 거야?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센 걸 맞은 거야. 그래서 피부가 반응을 하는 거라고. 됐냐? 파장이 긴 거 있지. 우리 뭐 있어? 적외선 또는 뭐 있어? 전파지. 전파 어디에 이용돼? 통신에 이용하지. 걔는 파장이 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돼? 전파를 맞아도 뭐 큰 해를 가야지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에너지가 커. 얘는 에너지가 작아. 전자볼트가 에너지야. 얘는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이 짧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런데 얘는 파장으로 안 묻고 뭘 물어봤어? 진동수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진동수는 아까 뭐 나왔어? 요 람다분의 C가 진동수야. 이 식이 바뀌어지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F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진동수로 바뀐다. 그럼 이렇게 진동수가 바뀌면 방출된 에너지하고 진동수하고 무슨 관계야? 그냥 비례야, 비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방사선이 왜 무서워? 파장이 짧아서요. 방사선이 왜 무서워? 진동수가 커서요. 알겠니? 진동수 엄청 커. 알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작다라고 돼 있네. 가에서가 작다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가에서가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가에서가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나머지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똑같은 문제야. 14번. 하나만 더 할게요. 14번.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아까 우리 앞에서 전기력 계산 문제 있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화학에서 배웠던 거라 선생님이 생략했지만 얘 말하는 거야. 이게 화학에서 내용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맨날 얘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만. 됐습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5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 3번에서 2번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쓸 수 있는 거야? 에너지부터 쓸 수 있는 거야. A. 에너지 A. 에너지 B. 에너지 C. 항상 에너지 먼저 쓰는 거야. 에너지 갖고 하는 거야. 에너지 갖고. 알겠니? 그러면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잖아. 그래서 람다 A, 람다 B, 람다 C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너도 커, 이거 더 커. 에너지의 반비례니까. 됐어요? 그럼 진동수는요? 진동수는 에너지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알겠어요?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돼? 파장은 누가 더 큽니까? 파장은 누가 더 커야 돼? B가 더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물어봤어? 봐봐. B 플러스 C는 A야? B 플러스 C가? 잘 봐. 이거 돼 안 돼? 자 봐. 요 에너지의 크기. 선생님 봐라. 이거 문제 잠깐 바꿀게. 요거 에너지 더하기. 요거 더하기. 얘를 더하면 됐니? 잘 봐. 요 에너지는 요 에너지 B. 요 에너지 더하기. 이거 얼마까? C. 요거하고 이거하고 더하면 이 에너지 나오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지? 이 껍데기가 에너지 차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해주고 싶은 거냐면 봐봐. 잘 봐. 이건 돼 안 돼? 됐니?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요거 여기 있는 거 FC다. 요거 말고. 그러면 FA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건 돼 안 돼? 그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되지. 알겠어? 왜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이거 가능하다. 근데 파장은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된다. 알겠니?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여기 파장은 여기 파장 더하기 여기 파장. 닭똥소리 하면 안 된다. 알겠니? 파장은 안 되고. 그래서 답이 요게 FB인데 FC가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게 아니라 요걸 더했다 그러면 맞았겠지. 됐어요? 나의 기억 어디냐? 여기 있네. 됐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와야 되는 거야?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길어야 되겠지. 그럼 방출된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되겠지. 가장 작아야 되니까 어디서 와야 되지? 예. 3번에서 2번으로 와야 되겠어. 3번에서 2번으로 와야 되겠어. 됐어요?
맞는 말이겠네? 그러면 C에서 방출된 빛이다? 답이 뭐야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요? D근만 맞았군요. D분만 하나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이죠? 우리 월요일 날 수업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